감기 조심하세요. 생각한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 그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지. 그죠? 드립을 연구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네. 갑자기 왜 그러지? 아무튼, 네? 오래 가요? 아니야, 오래 안 가. 자빠져 자면 되죠. 가가지고 가고냐? 자, 간주 공급할 건데, 일단 별표고요. 꼭 다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네, 안 놓치신 분들은 최근 분들이에요.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 왜요? 놓치지 않을 거 이거 아시는 분은 한정돼 있잖아. 김남주 거잖아, 그거. 김남주 맞나? 김희애인가? 김희애죠, 김희애. 김희애가 누구니? 그런 애들 있다. 죄송해요. 요즘은 좀 대화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좀 00년 그 이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TV가 대부분 2010 몇 년대 끊겨가지고, 아무튼, 아주 진짜 놓치지 않을 거예요라고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세무 1급 올라오시거나 재용관리사 올라오시면 더 잘래요. 간주공급 진짜 그냥 때려 뗄 수가 없어. 워낙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하나를 꼽은 얘기예요. 예. 그죠? 자, 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말문제 대비. 뭐냐면, 우리 실제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를 해주는 게 이론상 맞냐면, 과세 사업에 써야 돼요, 원래가. 맞죠? 과세 사업에 써야 매출세액을 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입세 공제는 부담했으니까 빼주는 게 아니에요. 매출세액을 내니까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과세 사업자가 그러니까 만약 현대백화점을 따지면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사신 거예요. 로봇 청소기 괜찮다면서요. 그죠? 어때요? 좋아요? 있으신 분 계세요? 어때요? 좋아요? 아씨, 알아서 다 해줘요. 아씨, 물 청소도? 얼마예요? 얼마예요? 80? 이게 비싸. 진짜? 로보락 청소기? LG 거. 삼성 것도 그렇고. 진짜 로보락 그거잖아, 중국 거. 개인정보 보호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이고. 죄송해요. 자, 쏘리. 자, 뭐냐면, 갑자기 로봇 청소기가 생각나서. 자, 로봇 청소기를 산 거예요. 그럼 로봇 청소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객에게 팔아야 돼요. 그럼 고객에게 팔면 매출세액을 내니까 매입세 공제를 일단 해주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론상 그럼 매입세 공제는 세무 공무원이 해주는 거, 세무서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는 실제로 로봇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팔았는지 봐야 돼요. 불가능, 가능. 로봇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판 거를 봐야 돼. 불가능해요. 그렇죠? 불가능하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하면, 즉 방금 사례로 따지면 현대백화점에서요. 로봇 청소기를 사면 로봇 청소기를 소비자한테 팔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미리 해줬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사람이 약속을 꼭 지키려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막 백화점, 그 현대백화점에서 로봇 청소기를 팔면 매출세액을 내니까 쏘쏘 해피한 거예요, 서로 간에. 해피했는데, 근데 사장님이 로봇 청소기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써야지? 라고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쓰신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세무서 못 걷었잖아요. 맞죠? 자기 집에서 청소하시는데 난 간주 공급이란 거 배웠으니까 내야지? 그렇잖아.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안 내요.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세수의 손실이 발생했겠죠. 근데 매출세액은 안 받았고 매입세 공제 미리 해줬으니까 환급해준 결과잖아, 그냥 결론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실제로는 우리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용도로 썼죠.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다라는 거 업무 관련 없는 거잖아요.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썼잖아요. 그러면 복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거래처 사장님이 팔진 않았죠? 팔진 않았는데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팔진 않았지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야 돼.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세법은 어떻게든 법문 과세를 한 돈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과세를 하려면 세법 문구에 끼워 맞춰야 돼 반드시. 그럼 세법 우리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반드시 뭐를 공급해야 돼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과세한다라는 법 문구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끼워 맞춰야 돼 어떻게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제로는 처분한 게 아니지만 재화를 그 로봇 청소기를 실제로는 사장님이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지만 로봇 청소기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과세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10% 과세한다라는 거니까 간주 공급은 일단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불공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불공은 당초부터 매입세액을 부담했는데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게 불공인 거고 간주 공급은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용도로 쓰면 맞죠? 쓰면 매입세 공제만 미리 해준 거고 매출세액은 안 걷었으니까 이거를 과세를 하려면 재화를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용도로 쓰면 이때는 재화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간주라는 게 실제로는 그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처분한 건 아니다. 공급한 건 아니다. 하지만 공급한 걸 보겠다. 그죠? 자, 해보죠. 느낌만 잡으세요. 자, 뭐냐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요, 전세버스 하는 회사예요. 그죠? 전세버스랑 시내버스를 같이 해요.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전세버스는 과세고요. 시내버스는 면세입니다. 맞죠? 근데 이번에 어떤 기계 장치를 샀냐면 전세버스를 정비하는 기계를 산 거예요. 100원 주고 샀습니다. 100원. 100원 주고 매입세액은 10원을 부담한 거예요. 했죠. 그럼 실제로 이 기계는 우리가 전세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세 사업에 실제로 써도 되지만 간접적으로 사용이 돼도 돼요. 한마디로 기계 장치를 우리가 전세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쓰면 전세버스 매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여해도 되지만 간접적으로 기여해도 돼요. 과세 사업에 쓴다라는 건. 그래서 전세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이 기계 장치를 매입한 거예요. 100원에. 그리고 매입세 10원을 부담해서 일단 환급을 받았어요. 왜 환급을 받았냐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전세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샀으니까 전세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써서 전세버스 매출을 하면 매출세액을 낼 거니까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느낌만 가지시면 돼.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기계를요 시내버스를 정비하는 용도로 바꾼 거예요. 전용이 바꾼 거죠. 그러면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바꾸면 이 기계는 전세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는 거예요. 시내버스 매출에 기여하고 면세 매출에 기여하는 거예요. 면세면 매출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안 받는데 매입세 공제만 미리 해줬잖아요. 맞죠? 미리 해줬으니까 세무서 입장에서 승질난다라는 거예요. 맞죠? 실제로는 이 기계를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썼죠? 실제로는, 하지만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 기계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 그래야 법적 근거 마련이 되는 거예요. 과세할. 그죠? 그게 면세 전용. 다만 간주 공급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간주 공급은 과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러면 간주 공급, 중요한, 그럼 간주 공급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그럼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건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는 건 신고서 이런 데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과세 안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챙기셔야 돼. 예. 그래서 항상 법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요, 실제로는 법문구는 이래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 이게 실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의 법문구예요. 이거를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 소비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재화를 해당 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봐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다 문제가 당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당초부터 매입세 불공제가 된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전세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쓸게요. 매입세 불공제 받았겠죠? 그랬는데 간주 공급을 보면 이중살인이다.
아니, 매입세 불공제가 이미 됐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세버스가 아니라 시내버스 정비하는 용도로 쓰겠다고. 했죠. 그 매입세 당초 불공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한 거니까 간주공고 보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당초 매입세 불공제분은 제외한다라는 건 간주공급을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제목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로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유지의 전용. 자, 이거 별표예요. 뭐가 별표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잊어버리셨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법 과세 대상 자동차 몇 cc죠? 몇 cc 초과? 그렇죠. 1000cc 초과죠? 몇 인승이야? 9인승? 몇 인승이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요건 8인승? 괜찮아. 지금 하면 되지 뭐. 야, 몇 cc 초과? 1000cc? 초과 승용차입니다. 당연히.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경차는 여러분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봐요? 안 봐요? 경차? 안 봐요. 네, 경차는 그럼 8인승 넘어가요? 경차에 막 9명, 9명 다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왜 비영업용이 아니냐면 엔드 요건이라서 그래요. 1000cc가 안 되니까. 맞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5호 요건이 아니에요. 엔드 요건이 엔드 요건. 알죠? 그다음 9인승 이상이거나 아니면 1000cc 이하거나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돼요. 부담하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낸다 시험에. 알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빨리 엔드 요건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건 드립이에요. 드립. 오해하지 마시고. 자, 네가 이거잖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왜 매입세 불공제하냐면, 야, 네가 뭐 그랜저나 아니면 뭐 포르쉐나 아니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타면 누가 봐도 넌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맞죠? 근데 화물차나 트럭, 그 다음에 경차 끌고 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데이트하는 데 써요. 누가 봐도 영업하는 데 써요. 영업하는데, 그죠? 그죠? 내가 화물차 타고 갔는데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러 갈래? 우리? 저기 좋은 데로 화물차 끌고 비하발언 아니야? 오하지 마시고 또 신고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세무서 입장에서 설마 경차나 화물차 이런 것들 타고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겠어? 누가 봐도 업무에 쓸 거야. 그렇죠? 근데 포르쉐나 이런 8인승 이하거나 1000cc 초과차는 사적인 용도로 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드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맞죠? 안 돼. 솔직히 드립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이거. 대부분 경차 하면 업무에 쓰잖아요, 대부분. 맞죠? 자,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들 배우셨지만 뭐 우리 시험은 제조업이 출제가 되니까 제조업은 무조건 비영업용이죠. 맞죠? 왜? 제조업은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업용은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배우셨죠? 영업용이 뭐예요? 그죠? 우리 현대기아차 뭐 하는 업종? 자동차 파는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의 차. 딱 느낌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렌터카 회사. 렌트카는 여러분 과세입니다. 리스는 면세지만. 그죠? 그 다음에 가끔씩 경찰차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세콤? 맞죠? 아니면 K캅? 그러나? 맞나? K캅.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자동차 가지고 여러분 레이스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거 가지고 경비하는 거죠, 경비. 그죠? 딱 느낌 오셔야 돼. 요것들은 정말 자동차를 업무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뺀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업무에 안 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시험에 제조업이니까 업무용이라고 해도 비영업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죠? 업무에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른다니까, 세무 공무원 실제로는. 우리 시험 제조업 나오니까. 자, 그래서 현대차라고 해볼게요. 현대차가 어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요 제네시스라고 하면 제네시스 부품을 만드는 기계장치를 100원 주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매입세 공제 10원 받았겠지. 왜 현대차는 영업용이니까. 자동차를 팔아서 매출세액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매입세 공제를 미리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제네시스를 여기 출퇴근이라고 했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정말 느낌 드리기 위해서 사모님 있죠? 그렇죠? 내 여자친구
사장님이 여자친구니까 피셨다라는 거예요. 윈드를 피셨다. 윈드 몰라요, 여러분들? 영어로 바람이잖아, 바람. 너무 봐서, 그거 많이 봐서 그래. 친구 아저씨 사주에 뵙겠습니다. 그 있죠. 사람과 전쟁 옛날에 어머니가 많이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 몰래, 예, 그 아내 몰래, 죄송해요. 그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알죠? 여자친구를 출퇴근하는 용도로, 발에다 주는 데이트하는 용도로 제네시스를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업무와 관련 없잖아요. 그렇죠? 관련 없는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죠. 받았고 매출세가 안 낼 거잖아요. 안 내니까 실제로 제네시스를 바람 피는 용도로 썼지만 그냥 받아들여줘요. 그렇죠? 제네시스를 외부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 그래야 과세할 법적 근거 마련되는 거니까. 알죠? 다 이런 논리 느낌만 잡으시면 돼. 자,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 1, 2번보다는요. 얘가 중요해요. 아까 여기 별표 친 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때문에 별표 친 거고요. 개인적 공급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요게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요게 이론하고 신고서. 신고서에서 특히 어저께 제가 잠깐 어저께인가? 설명드린 것 같은 동그라미 2번 잘 내요. 동그라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동그라미 2번. 뭐냐면 아까 그거예요. 아까 그거. 뭐냐면 그 현대백화점 사장님이요. 로봇 청소기 매입세 공제 미리 받으신 거예요. 그죠? 받아놓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신 거예요. 알겠죠? 자기의 사업과 여기 사업과 관련 없이 쓰신 거야. 썼어. 되셨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매출세액은 안 내잖아. 자기 집 청소하는 데서 쓰니까.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이걸 처분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실제로는 로봇 청소기를 자기 집 청소하는 데 썼지만 자, 근데 여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근고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니까 과세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특히 동그라미 이건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여기서 사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임원은 안 돼요. 임원은 과세 때려버립니다. 자, 직원 있죠? 직원에게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뭔지 아시죠? 이거 주면 데이터라고 준 거예요? 일하라고 준 거예요? 그죠? 일하라고 준 거다라는 건 매출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업복 같은 거 있고 여러분들 현대차 팔잖아요. 그죠? 정비하잖아. 그 다음에 직장 체육비, 직장 연회비 뭔지 아시죠, 여러분? 또 회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출 창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라고 봐요. 그죠? 기여하니까 얘는 간주근급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이거 중요해요. 요게 여러분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가장 최근에 뭐냐면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경조사와 관련된 것 중에서 우리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 있잖아요. 그때 그거는 우리가 비과세, 근로소득 아예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죠? 거기는 경조금이니까 돈이고 근데 여기 부가가치세는 돈 자체가 재화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돈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물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물건 재화. 재화니까 여기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돈이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직원 있죠, 직원. 직원한테요. 생일 선물 있죠? 직원한테 생일 선물로 로봇 청소기 100만 원짜리 줘, LG 거. 100만 원짜리 준 거야, 100만 원. 그죠? 그거는 제재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조사니까 뭐 업무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이걸 허용해 버리면 장난 아니게 돼요. 맞죠? 직원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아내의 동생이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직원으로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요가 로봇 청소기 이거 허용하면은 복리후생 목적이니까 한 300만 원짜리 비싼 거 사줘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 이내에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여기에 명절도 포함되어 있고 창립기념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요거 근데 중요한 게 10만 원 이내를 외우셔야 돼요. 다만
1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핵심 요거 10만 원 초과분이 공급이에요. 예? 10만 원 초과분.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 100만 원짜리 주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90만 원만. 맞죠? 10만 원 이내니까 우리 문턱까지 10만 원이나 문턱까지는 무조건 과세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고. 그렇죠. 현금이요? 현금. 그렇죠. 현금은 근데 이것도 통념상 타당하다 이렇게 돼요. 통념상. 종업, 거기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그것도 제화만. 그건 좀 잘 알아볼게요. 근데 그거는 아마 법적으로는, 예, 판례가 있긴 할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기까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은. 응. 음. 회사에서 사가지고요? 음. 그죠? 그것도 당연하지. 예, 맞아요. 음. 매입세 공제 받았을 때. 안 받았으면 상관없고. 네, 받았을 때만 다. 받았을 때만 그래, 받았을 때만. 안 받았으면 괜찮아요. 음, 아직, 맞아. 나중에 세무일급 때 오시면 배우실 거다. 알죠? 그 나중에, 넘어갔다고? 아니, 나중에 오실지 모르잖아.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사업상 증여가 얘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요. 자, 뭐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놨어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를요, 잘 나왔다고 거래처 사장님한테 준 거예요. 그럼 이거 접대 목적이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름은 기업 업무 출신으로 바뀌었지만, 그럼 접대가 좀 약간 딱 내리속에 바뀌니까, 그러면 접대 목적으로 줬으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매출세 받아요? 사장님, 제가 좋은 로봇 청소기 있는데 매출세 좀 주세요. 접대하면서. 사장님 또 맞는 그때부터 청소기로 맞아봤어 그러는 거야 사장님이. 재미없구나. 자, 그래 맞죠?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달라고 못할 걸 매출세액을. 이게 핵심이에요. 달라고 못하겠지? 저 로봇 청소기 주면서 매출세액을 주세요라고 하면 맞는다니까. 이게 중요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일단은 매출세가 안 낼 거예요. 일단은. 근데 매입세 공제는 미리 받아놨잖아요. 맞죠? 그럼 실제로는 거래처 사장님한테 공짜로 줬죠. 하지만 거래처 사장님한테 처분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간주 법무부 이거 맞춰야 되거든. 맞죠? 그래서 과세하겠다라는 거고 아니면 경품 행사로. 맞죠? 경품 행사로 줘도 안 돼요. 실제로 경품 행사로 주면 요것도 우리가 불특정 다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품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건 업무와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걸로 봐요. 아닌 거. 그렇죠? 자, 다만 여기 있죠?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간주 공급을 보지 않는다라는 건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뭐냐면은요. 가끔씩 견본 줄 때가 있어요. 우리 물건 새로 나왔다고. 맞죠? 새로 나와서 견본품 있죠? 대신 대가 안 받아야 돼. 그럼 이 대가를 받지 않고 인도하는 견본품 같은 뭐 우리 가끔씩 돌아다니다 보면은 SKT나 요런 거기에서 언니들 죄송해요 언니들 언니들 할게 그냥 우리 가면서 언니들이 물티슈 주잖아요. 맞죠? 그거 여러분도 엄마와 관련 있어요 없어요? 물티슈 한번 재질 보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죠? 우리 혹시나 오면 들리라고? 그죠? 엄마 관련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 이거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전단지 같은 거. 전단지 있잖아요. 그 전단지는 엄마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저기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 전단지 나눠주는 거 헬스장 건물 어떻게 생겼는지 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헬스장 찾아오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1, 2번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내가 당초에 로봇 청소기 매입세 공제 받아놨어요. 근데 특별재난지역 들어보셨죠?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어디가, 그,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먼지가 막 날아다닌대.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기부했다라고 해주세요, 그냥. 이해 안 되시고, 로봇 청소기. 그냥,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관련 없어. 기부라는 게 업무와 관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간주공고 보면, 세무서가 기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은 뭐 의미는 없는데 그 일상생활하고 관련해서 일상생활하고 어떤 거냐면 그 여러분들 화장품 사시면 뭐 줘요? 그 화장품 가게에서 샘플 주죠? 그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결혼하시거나 맞죠? 그러실 때 혼수용품 많이 여러분들이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결제 많이 하신 거 하이마트 같은 데에서 맞죠? 그럼 공짜로 뭔가 좀 띄워주죠? 많이 사면? 맞죠? 그 공짜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음, 형식은 공짜, 형식. 실질은 이미 그 물건 가격 있잖아요. 책정할 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화장품 5만 원짜리 사시면 뭐 샘플 1,000원에 화장품가 49,000원. 이렇게 실질은 되어 있는데 그냥 화장품 가격은 5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지금 사례에서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는 방금 사례로 화장품 샘플 아니면 그 혼수용품 줄 때 무료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화장품, 주된 재화가 화장품이죠. 화장품 또는 홍수용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과세가 이미 된 거예요. 그렇죠? 실질은 과세가 됐다. 형식만 공짜지. 그렇죠? 그래서 샘플 더 달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부가가치 배웠으니까 더 달라고 오늘 배웠다. 네. 넘어가 되겠죠? 네. 자, 이제는 폐 없이 잔존재화. 자, 들어보세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말문제용은 맞지만 실기용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폐업을 하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맞죠? 그럼 사업자가 아니면 이거를 팔아봤자 매출세를 내지 않아요. 납세의무자가 아니거든. 그쵸? 근데 내가 당초에 전부 다 과세재화를 매입했다라고 가정하면 100%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요. 근데 70%를 팔고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매입세 공제하면 안 되잖아. 70%만 매출세 냈으면 당초엔 70%만 매입세 공제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30%나 더 해줬잖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남은 30% 토해내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로 폐업하면 그 물건을 팔아요? 일단 그 당시엔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구가 붙은 거예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너한테 공급한 걸로 보겠다. 그렇죠?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딱 봐도 우리가 법의 문구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실제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팔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 너한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할게. 뭐 어떻게든 재화를 공급했잖니. 전대요? 닥쳐라 재화 공급했잖니. 이렇게. 그래서 두드려 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요게 실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럼 지금 했던 가로 1번하고 가로 5번 있죠? 요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 증빙을 발급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증빙을 발급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 있냐면 부가가치세를 달란 얘기예요. 아까로 따지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접대요. 이번에 신형 로봇 청소기 다 와서 제가 우리 사장님처럼 사장님 얼굴처럼 깨끗한 로봇 청소기를 드릴게요. 사장님이 기뻐하겠지. 그죠? 근데 이제 그 현대백화점에서 사장님이 저희 거래처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간줄 공급이라고 배워보셨어요? 그래서 사장님 무슨 소리냐고 닥치시고요. 부가가치 주셔야 돼요. 하면 거래처 사장님은 부가가치세 주시는 게 아니라 뺨을 준다라고 해서 뺨을 줘요. 손으로 패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중요하다. 실제로 이게 이해가 되셔야 좀 이따가 분계 어렵거든요. 알죠? 그래서 증빙을 못 줘요. 부가가치 달란 얘기니까. 알죠? 내 돈으로 내야 돼, 내 돈으로. 예외적으로. 그래서 얘는 증명서류는 발급을 할 수 없지만 나라에서 10%로 때리니까 건별이다라는 거. 알죠? 많이 중요. 그럼 어저께로 따지면 4번에 입력하시면 되겠지. 4번? 신고서 4번? 아니에요. 잊어버리셨구나. 마지막에 했잖아, 마지막에.
그치. 갑자기 기분 좋아졌고. 자, 일단 너가 입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럼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때는 매입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입가액이 잘못됐으니까 얼마에 처분한 걸로 보냐면, 매입가액에 처분한 걸로 보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초에 내가 아까 100원에 매입했으면 100원에 처분한 것으로 봐야 10원에 매입세 공제 받았으니 10원 토해내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약속 어긴 거잖아. 어겼으니까 시가에 처분한 것으로 봐서 만약에 아까 사료 따지면 만약에 내가 매입세 공제 받으니까 10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의 시가가 300원이래. 그럼 300원에 10% 30원을 토해내게 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시가 떨어지면 그럼 장부가. 배웠잖아요. 둘 중에 큰 거. 시가.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거 시가 중요하다. 시가. 그다음에 3번은 무시 이미 아까 했으니까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면 괜찮다. 매입세 불공제 죄송해요. 매입세 불공제를 받았으면 얘는 처음부터 양심껏 했으니 간주 공부 보지 않을게. 자, 이거를